오늘 너무 정신없이 움직였더니 피곤하네요. 일단 집에 가는 중에 간단히 또 썰을 풀 건데, 무슨 얘기냐면 아벤타도르를 새롭게 사실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차를 살면 저희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지할 수 있는 게 온라인밖에 없잖아요.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 많은 정보 중에 팩트 점검을 꼭 해야 되는데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벤타도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실사용자들의 글을 거의 보기도 힘들고, 실사용자 분들도 실질적으로 주행을 많이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지금 저희 그 아벤 멤버들 그분들만큼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저는 어떤 차를 사든 그 컨디션을 좀 올리는 재미, 그리고 그 차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재미, 그리고 튜닝하는 재미, 메인터넌스 하는 재미,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즐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운용하면서 주행거리 신경 안 쓰고 뭐 드라이브 하는 재미가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파악을 하고 아벤타도르를 운영을 하면, 뭐 12기통이고 그 싱글 클러치가 단점이지만 요즘은 싱글 클러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 변속 충격이라든가 그 거친감, 그리고 체결 그 느낌이 요즘 나오는 그 빠른 변속감에서 오는 그 경쾌함이 없다 보니까 이질감이 되게 크고, 그걸 또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오래 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퓨어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수동의 매력은 없지만 그래도 싱글 클러치 자체가 수동 기반이다 보니까 그 맛을 느끼면 다 갖춘 차라고 봅니다. 일단 디자인, 외적인 디자인은 그 양산차 중에 대적할 만한 차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이게 11년도부터 나왔지만 진짜 디자인만큼은 상당히 앞서 나간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인승 미드10인 차 치고는 너무 휠베이스도 길고, 차도 뭐 1600km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무거운 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휠베이스가 좀 짧으면 경쾌한 그 움직임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라칸 퍼포먼테나 이런 거를 딱 타면 그 경쾌함이 있어요. 휠베이스도 짧고 그 10기통이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리고 듀얼 클러치 이거기 때문에 운용하는 게 되게 쉽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에 반면에 아벤타도르는 처음 타면 이거 그냥은 못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다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이제 입양을 하면서 이런 차를 대하는 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아시는 분들은 제 차 운용하는 걸 보고 많이 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아벤타도르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아벤타도르 사용 설명서, 뭐 거기에는 주의사항, 운전하는 방법, 그리고 운용할 때 마음가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차라는 게 지식이 없거나 두려워하면 차에 거의 끌려다니잖아요. 뭐 차라는 게 솔직히 지배를 해야지, 지배 당하기 시작하면 어디 뭐 겁나서 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일단 집에 간단히 가면서 그런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뭐 늘 그렇듯 저는 뭐 편집 이럴 거 할 시간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이런 정보, 이게 뭐 작든 크든 이런 간단한 제가 체감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마음에 허접한 영상을 그냥 남기는 겁니다. 일단 아벤타도르 뭐 어떤 차를 구매해야 된다 이런 건 다 무시하고요. 아벤타도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운용하는 방법, 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탈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이거는 즉슨 최소한 질리지는 않는다. 뭐 거기에 뭐 이것저것 튜닝하면서, 제 차 같은 경우는 원래 입양 당시 붙어있던 익스테리어적인 부분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근데 거기 영역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하기 좀 쉽지 않고, 제가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은 좀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단순하게 운용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벤타도르는 12기통이잖아요. 12기통에 뭐 전기형 LP700 같은 경우는 LP가 람보르기니 파워트레인입니다. 그거의 약자예요. 그럼 700-4가 이제 700마력의 사륜이다, 이런 의미고, 아벤타도르 S가 740마력이고, 그 중간에 나왔던 그 SV 슈퍼벨로체가 750마력, 그리고 SVJ가 770마력,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울티메라는 그 SVJ 중에 윙을 빼고 좀 과격한 모습이 좀 모던하게 바뀐 그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80마력 울티메라는 모델이 있고, 이제 그걸 끝으로 단종이 되면서 하이브리드를 탑재를 하면서 V12 자연흡기는 그대로 고수한 레브엘2가 나왔죠. 그거는 지금 인증이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끝났는데 대기 기간이 거의 2년 이상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출도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또 많이 없어요. 매물이 많이 잠겼고, 그 맛을 아는 분들은 차를 팔아도 다른 대체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계속 거의 소장하고 계십니다. 일단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벤타도르는 이제 일단 싱글 클러치다 보니까 그냥 수동 기반이 수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동차 같은 경우는 클러치를 밟고 기아 변속을 하고 클러치를 떼고 엑셀을 밟는 이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싱글 클러치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가 있지만 그냥 무조건 수동 모드로 다니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2000rpm 이상 돼야 2단으로 변속이 돼요. 그렇게 되고, 수동 기반이기 때문에 그 변속을 할 때 듀얼 클러치처럼 엑셀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울컥거립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시면 수동차도 클러치를 밟고 기아 변속을 하고 클러치를 떼고 엑셀을 밟잖아요. 이 방식처럼 아벤타도르도 이제 수동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악셀을 쭉 밟고 이제 기아 변속할 타이밍에 악셀을 떼고 기아를 패들 시프트를 업시프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을 밟으면 부드럽게 됩니다. 결론은 그 기아 변속하는 그 딜레이 타임을 주면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거고, 그 상태를 무시를 하면 그냥 그대로 미트된 클러치가 미트된 상태로 변속을 하게 되면 충격이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압니다. 그러면 딸깍 개념으로 그 딸깍 엑셀을 딸깍 개념으로 떼는 순간 변속을 딱 하면 부드럽게 변속도 되고, 기아 변속 이질감도 없고 변속도 그렇게 느리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재밌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토 같은 경우는 그 로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울컥거림이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수동 기반이다 보니까 그냥 매뉴얼로 다닌다, 아니, 아벤타도르는 수동이다, 이런 개념을 잡고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클러치 얘기가 나오는데, 클러치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오토로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클러치 소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변속할 때 엑셀을 뗀다, 기아 변속할 때 딜레이 타임을 좀 주고 변속을 하겠다, 이거를 첫 번째로 놓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언덕에서 이렇게 주행해서 올라갈 때 탄력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지그시 가지 말고 무항하고 한 번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하는데 경사가 심한 곳을 후진으로 하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클러치 다 깎아 먹습니다. 그런 전제하면 뭐 5만 6만 해도 클러치 멀쩡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벤타도를 사면서 제가 웬만한 부분을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용 진단기를 구비를 했고, 키스 포인트를 중간중간 키스 포인트 조정을 해주면 그래도 부드럽게 클러치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엔진 오일은 그냥 한 3천 정도
3천 정도 교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소모품적인 건 당연히 비싸지만 그거는 뭐 사고 났을 때는 어차피 뭐 답 없는 거고요. 일단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변속했을 때 그 부분, 뭐 클러치도 뭐 1,000만 원 초반 정도면 교체를 할 거예요. 많이 내려가서. 그렇게 한번 클러치를 교환을 하면 더 이제 오래 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션 오일이나 그에 관련된 2기어 오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기, 이게 배터리가 60A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항시 주차해 놓고 모든 부분을 리모컨으로 잠가서 셧다운을 정확히 시켜야 되고, 문을 잠가도 잔류전압이 한 1분 이상, 1분에서 1분 30초 정도가 유지가 된 다음에 꺼집니다.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페라리와 다르게 얘는 한 20일 정도까지는 방전이 안 나요. 차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게 한번 전기 부분이 엉키게 되면 체크등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 관리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배터리는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2년 주기로 미션 오일 관련, 2기아 관련, 리테이너 이런 부분, 그리고 냉각수 이런 부분 풀로 교체를 하고, 디포 오일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은 교환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하면서 이제 어차피 저랑 이제 교류를 하고 같이 즐기면 또 제 성격상 오지랖이 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거 기반으로 주행을 하시면 되고, 기름은 고급 휘발유를 주유를 할 때 그냥 연비는 50%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바닥이라고 그냥 놓고 생각하시고, 고급류 주유소가 보이시면 그냥 무조건 넣으세요. 연비가 워낙 안 좋고, 이걸 아벤타도르로 연비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다 모드가 있는데, 스트라다 모드를 놓으면 이게 또 그 MDS 모드라고 해서 기통 반만 사용합니다. 6기통만 사용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00rpm 부분에서 배기 소리가 되게 멍멍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 때 아닌 이상은 고속 주행에서 스트라다 모드 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스포츠 모드로, 그래야 다운시프팅도 빠르고, 그 MDS 모드가 일단 죽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스포츠 모드로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르사 모드는 거의 고속 주행용이기 때문에 업시프트가 상당히 좀 빠르고, 다운은 스트라다와 스포츠 그 중간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많이 타보셔야 그 차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느 시점에 되면 이게 되게 재밌다, 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차를 아벤타도를 끌고 나오면 그래서 장거리 위주로 운용을 하는 게 그런 의미죠. 뭐 시내 주행 거의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튜닝하면서 거의 세워놓은 시간이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주행거리도 거의 안 늘고, 장거리를 그렇게 타고 다녀도, 그래서 한번 주행을 하게 되면 하이웨이 위주로, 고속주행 위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 위주로 보게 된다면 끝도 없고요. 단점 투성이고, 장점 위주로 이걸 운용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차고, 되게 거칠지만 그 남자다움, 그러니까 페라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차를 이것저것 많이 타보신 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이 아벤타도르를 딱 구매를 해서 운용을 하시면 거의 이거만한 차가 없다는 느낌을 분명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운용하시면 되고,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은 뭐 저랑 함께 그 정보 나누면서, 저는 일단 제 성격상 제가 체감해보지 않은 부분,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은 잘 발설을 안 합니다. 제가 팩트 점검, 교차 검증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제가 분명 제 차에 적용을 해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 주변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개인 생각대로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어차피 다 개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엔진 오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매뉴얼대로 가셔야 돼요. 그거를 근거 없는 자료나 근거 없는 정보에 휘둘려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떤 것들이든 그거는 의미가 없죠. 어떤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되잖아요. 뭐 까더라도 근거에 입각해서 까야지 막연하게 깔고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대하면 남들 말에 되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뭐 차는 소모품이라는 건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 차는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이고 그냥 소모품이고 장난감이라는 관점을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좀 튜닝을 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차에 대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제 스스로 하려는 게 제 기본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안에서 좀 취할 부분은 좀 취하시고, 어차피 뭐 튜닝 이런 부분은 개인 성향 선호도 다 틀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참고 삼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선택을 할 때 한 가지 열어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